자,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죠? 혹은 여러분이란 사람을 나의 엄마 그죠? 나의 엄마를 누군가에게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표현할까를 내가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죽었는데 내 자녀가 제3자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세상에 없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묘사할 것 같으세요?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 살아있는 지금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티븐 코비도 그걸 알았는지 자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죠. 부모로서. 어떤 이 책의 저자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녀가 글을 썼어요. 아버지에게. 근데 자녀가 본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 내 동료나 혹은 나의 뭐 나보다 윗대 의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사실 조금 쉽습니다. 굳이 따지면.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혹은 직위가 높은 누군가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근데 그 묘사가 좀 인정이다. 예를 들면 박주희 정말 쟤는 괜찮은 애였어.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은 조금 쉬워요. 무엇에 비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뭔가 위치나 모든 것들이 낮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쵸?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뭐 위치 좀 늦게 시작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 그죠? 나이가 한참 어리다든지 요런 사람에게 진짜 인정받는 것이지 존경이죠.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일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개인적인 삶이 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쇄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쇄신. 근데 이 끊임없이 쇄신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7가지 습관에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가 본 아버지는 끊임없이 쇄신했다가 첫 번째 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뭐 우리 아버지 맨날 책 읽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 이 첫 문장. 근데 그다음 자상했고 멋자고 이런 거 하고 그 첫 문장이 이 사람의 99%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녀가 본 아버지는 끊임없이 쇄신했다는 거예요, 쇄신. 이 쇄신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자기가 말한 그 세븐 헤빗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우리로 치면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븐 헤빗에 나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쇄신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탱코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탱코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죠. 막 까먹는 날도 많고 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거죠. 내가 탱코화를 지켜나가겠다는 걸 계속 하니까 탱코화가 어느 순간 나를 지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쇄신인 거예요. 제가 계속 뭐랄까요? 책을 읽고 제가 계속 음원을 듣고 그죠? 계속 제가 좋은 사람과 신뢰를 쌓고 이것 자체가 고인물이 아닌 거죠. 쇄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쇄신의 도구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넘어가면 이 7가지 습관, 아버지가 말했던 이 7가지 습관이 책임감, 정직함, 폭로의 심리, 자기쇄신과 같은 보편적 원칙이나 보편적,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세상에 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보편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편적인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
자연 법칙.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굉장히 주도적인 거. 주도적으로 살아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이런 7가지 원칙 있죠? 그 원칙이 어디에 근거하는 거다? 자연 법칙이라.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자연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흙에서 만들어진 것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연 법칙인 거죠. 뭐냐면 탄생해서 죽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쵸? 이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원칙이 굉장히 사실은 내 속에 다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엄청 저 우주에서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자연 법칙이. 그래서 내가 뭔가 답답하거나 혹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자연 법칙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연 법칙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자연은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그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물론 제가 이제 아미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확이 없는 거죠. 수확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가을에 수확이 없지? 이럴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뿌린 게 없어. 내가 새로운 씨앗을 안 뿌렸어. 안 뿌리고 열심히 했어. 그리고 왜 수학이 없지?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의거했다는 것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자연 법칙인데 그 어떤 자연 법칙, 상식적인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 아주 상식적인 거, 자연 법칙에 의한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행동을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결국은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녀 입장에서 우린 전 세계로부터 수천 통의 이메일과 편지, 추모, 메모, 방문, 전화를 받았다. 이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수천 통의 이메일과 편지, 추모, 메모, 방문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장례식장이겠죠. 그렇죠. 장례식장에 어떨까요? 자녀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면 부모의 장례식장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건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부모가 정말 어떻게 살고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와준다면 자녀로서 내 지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인이 그렇게 오는 것은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8페이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직접 실천해 보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 본인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 예전에 그런 거 이제 주도적인 삶, 스승이었다고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떤 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탱코아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한번 제작해 볼까 싶은데, 근데 그 핀을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양복이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오지랖으로 어머 리더님 거꾸로 갔어요 하면서 제가 올바르게 이렇게 제가 올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일부러 거꾸로 해놨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뭐랄게요? 본인이 오늘 탱코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가지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핀을 거꾸로 해놨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을 진짜 감동했잖아. 진짜 그쵸? 좀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속에서 만나신 우리 리더님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권하지도 않는 우리가 사업 설명 내가 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파트너에게 상담할 때 사업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소비자 관리 안 했는데 파트너에게 소비자 관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쉬운 건 아니죠. 그쵸? 그리고 자녀인 자기들에게 탓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가 늘 힘든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엄마가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풀어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야? 해내라. 탓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아버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제가 늦었어요. 날씨 탓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 누가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탓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이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해내라, 해내라. 혹은 다른 식으로 대응하라고 스티븐 코비는 늘 얘기를 했답니다. 자녀에게. 그 대표적으로 예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제 택시 안에 있는 거죠. 이제 어디 가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교통 트래픽이 발생한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런 거 굉장히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어쩔 수 없어. 택시 기사님이 속도를 안 낸 것도 아니고 뭐 이게 트래픽이 막 2중, 3중으로 꼬여 있었다는 거죠. 그때 스티븐 코비가 어떻게 했다? 기사님한테 제가 이 교통을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택시에 내려서 어떻게 했다? 저 앞으로 걸어가서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자, 요쪽에 해주라고 이쪽에 다 정리를 하니까 그게 또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결국 본인이 원했던 그 시간에 정리를 했다. 자,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식으로 대응한 거죠.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대응을 한 거죠. 대응.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탓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근데 그것을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사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자신의 명성에 휩쓸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그의 직업적 성공에 놀라워 사람들이 막 자기가 했더니 세븐헤빗에 놀라워하는 것에 자기가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당황스러워했다. 왜? 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의 법칙을 얘기했을 뿐이고 이 세븐헤빗을 자기가 고안했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성공자들이 말한 거 자기가 정리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당황스러웠는데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성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거든요. 추앙받는 리더는 망한다. 추앙받는 리더는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은 존재거든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그게 너무 지속적이면 예를 들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듣고 싶은 그런 게 생기겠죠. 예를 들어. 그러시죠? 그래서 명성에 휩쓸리게 되면 안 된다. 저는 이 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참 명성에 그럼 다 멋있는 사람이잖아. 휩쓸리지 맙시다. 이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는 결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이게 무슨 이게 저는 이게 선비정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선비정신이거든요. 선비정신. 여러분 이런 거 봤죠? 드라마에 보면 내가 한 왕을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인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한 자기의 멘토 했죠. 근데 왕이 어쩌다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 또 사형입니까? 막 틀에 야 이렇게 하고 틀에 막 고문당하고 이런 거 드라마에 많이 봤죠. 그러다 뭡니까? 바꾸지 않은 거죠. 바꾸지 않은 거죠. 무엇을 바꾸지 않은 겁니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선택한 것을 상황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냐. 그것 때문에 신념을 내려놓지 않는 거. 자신이 선택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저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아메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를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신념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니 아밍하대. 너 남편 지금 좀 힘드나? 뭐 혹은 뭐 어쨌나? 이렇게 하면 뭐 좀 뭐 별로 좀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당당하게 예를 들어 내가 분명히 여러분이 검토하시고 거기에 가치관이 생기셨고 신념이 생기셨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데 나의 선택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옛 조상으로 치면 이게 3대 정신이거든요. 자, 그럼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신이 삶의 중심에 있다면 모든 것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기준을 두면 편안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국 개인이나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유일한 영원 불변의 법칙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아이고 다 해야 되는데 빨리 합시다. 안 되겠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에 영원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멸. 자, 2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는 순간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항상 권했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고 가치관의 기반으로 선택해라. 우리의 인생은 커리어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스펙 넘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사명 무엇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찾아지는 거라는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내 배 불러서는 진정한 봉사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타인에게 뭔가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은 21페이지 잠재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본 그의 잠재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 너의 잠재 능력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는 거고 2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7가지 습관이 영원 불변한 원칙.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가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영원 불변한 원칙, 이 원칙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자연에서 온 이 원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어쨌든 자녀에 대한 부분은 끝을 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내 자녀가 내가 살아생전에도 우리 자녀는 나를 어떻게 묘사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 오늘 어쩌면 숙제입니다. 자녀들이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죠? 가족 회의 같은 걸 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 또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